생각입니다. 오늘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재개발 빌라 어디에 사야 돼?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봤어. 나 어디 살 줄 몰라. 좀 가르쳐 줘봐. 그러면 뭐 요건들은 사실은 뭐 신통이니 뭐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보세요. 노후도는 꼭 봐야 돼요. 근데 노후도는 요즘은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에서 보면 대충 그게 노후도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 가셔서 노후도를 물어보면 대충 노후도는 알아요. 딴 거는 잘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노후도가 조금 어떤 거는 20년 기준이고 어떤 건 3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적어도 한 60% 이상이 60에서 한 80% 사이 그 정도가의 노후도가 나오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노후도가 안 되면요, 일단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서는. 그러니까 출발이 되기 위해서 노후도가 일단 만족을 해야 되고, 노후도가 만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의율이에요. 동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아주 어떤 동네는 막 한 석 달 만에 막 60% 70%가 동의율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노후도가 그렇게 심한데도 동의율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막 2년 3년씩 걸려도 그 노후도가 안 나오는, 그 동의율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노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동의율이 처음에 좀 안 나오더라도 사업이 한번 잠깐 엎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노후도가 좀 안 나오면.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지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다 한 번만에 지정된 곳 없어요. 전부 다 세 번 정도까지는 엎어지고 네 번째는 되게 정확하게 꼭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옛날에는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서울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자꾸 조건을 좋게 해주니까 옛날에 조금 안 되던 곳들이 지금 많이 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무조건 노후도가 첫 번째가 돼야 이게 지정이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노후도는 챙겨라. 그 다음에 노후도가 된 곳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신축을 사면 안 되죠? 그렇게 물어요. 자, 신축을 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재건축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재건축은 30년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내 아파트가 10년밖에 안 됐어. 그럼 재건축 안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동시에 나이가 같이 들잖아요. 아파트가 10동이 있어도 동시에 한 살 한 살 같이 먹어가요. 10년이 됐으면 1층도 10년이 됐고 20층도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노후도 그 연한이 딱 10년으로 정해지니까 얘는 안 되는 게 맞아요. 30년, 1동, 2동, 3동이 다 3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노후도가 된다. 이제 충분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재개발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빌라, 수많은 단독주택, 뭐 상가주택,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걔네들이 동시에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누구는 지금 오래 지어서 빵살이에요. 뭐 누구는 5살이에요. 누구는 30살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평균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집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모아는 20년 이상이거든요. 20년 대 내가 몇 명 있어. 예스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노후도가 뭐 60%냐 70%냐 그 체크된 게 60%냐 70%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지금 새 집이라 그래도 내 옆집에 다 낡아 있으면 60% 7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거인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전세 놓기가 편하고 집 관리가 편해요. 낡은 집은 늘 전화 와요. 이거 고쳐주세요. 뭐 수도가 어쩌게 또 물이 터졌어요. 뭐 보일러가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동네는 낡았는데 나는 새 집인 거. 그게 좋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진짜 재개발이 됐을 때는요, 감정평가가 집집마다 다 달라요.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빌라가 훨씬 더 땅값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지집은 큰 거가 좋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재개발이라도 10년 이상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단독주택 큰 걸 사면 막 20억 이런 돈을 그렇게 무한히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무한히 묶어놓기도 아깝고. 근데 재개발 빌라에 하나 투자를 했다 하면 나중에 내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빌라도 똑같이 주잖아요. 이건 똑같이 한 개예요. 몰라 뭐 아주 큰
큰 거는 1+1이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1+1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 별로 좋은 제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집 2개면 세금이 얼마나 힘든데 원 그런 거 준대도 안 받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빌라 적당한 거. 그 다음에 새 거는요 감정가가 더 비싸요. 빌라도 20년 30년 된 거는요 거의 토지값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새 거는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까지 이러면 감정평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개발이 될 만한 거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사세요. 엘리베이터가 꼭 지금 내가 당장 새 거 아니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요 4층 5층도 절대 공실이 안 나요.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 조금만 내면 관리비 1, 2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5층까지 물건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즘 그거 못 하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꼭 새 거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을 사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 구역에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빌라가 있으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조금 드릴 말씀이 많아서 다음에도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세요. 자, 실거주 해야 돼요? 나는 빌라에서 실거주 못해요. 맞아요. 실거주 못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실거주 해야 되는 거요. 토지거래 허가요. 전부 아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든 빌라는요.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신통으로 이미 지정이 됐다. 신속통합로 지정이 이미 됐다. 그런 지역은 실거주를 해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된 곳인가요? 아니면 구역 지정되지 않은 거, 구역 초기 단계를 사는 게 더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안정적이죠. 이게 가다가 물론 엎어질 수는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확실한 거는 없죠. 부셔져야 또 확실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구역 지정이 일단 됐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통과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가격을 주고 사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신통이나 모아나 지정이 되면 모아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바로 한 2억 정도가 오르고 신통은 지정이 되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순간적으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를 더 주고도 좀 안정된 걸 사고 싶다 그러면 구역 지정된 곳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재개발은요. 일단 동의율이 50%는 넘어야 돼요. 50% 이하에서는 절대로 사지 마시고요. 50% 그러니까 저는 55%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55%가 넘는 곳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혹시라도 지정이 안 될 수 있고 다 안 돼서 또 구역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래요. 이게 한 번만에 안 돼요. 이게 보통 동의서요 4번 5번 걷습니다. 왜 나는 동의서만 맨날 걷는데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야? 기다리세요. 아직 우리 차례가 안 온 거예요. 이게 동의서 한 번 걷어서 다 될 것 같으면 재개발 안 되는 데 없을 거예요. 이미 서울이 아마 빌라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55%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확률이 좀 적다. 만약에 이번이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또 다음번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게 매수가 60%쯤 나온 것도 요즘은 이게 더 좋은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즘 민복이 한참 유행이거든요. 민간 주도 복합 사업 이래가지고 꼭 이제 그 주거만 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짓고 이렇게 큰 요양병원 같은 그런 것도 짓는다든가 도서관은 크게 지어준다든가 육교나 이런 걸 놔준다거나 한강변이면 그 산책길 같은 거 다 데크를 깔아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걸 하면 임대 아파트를 그만큼 적게 지을 수도 있고 용적률은 그만큼 더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복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60% 동의가 나왔는데도 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야 이거 민복으로 하면 우리 추가 분담금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럼 이거 바꿔야 되지 하고 주민들이 전부 다 말하면 또 동의서 1번부터 다시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걷은 거는 신통하려고 걷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복으로 돌아섰으니까 또 1번부터 다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걷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된 곳이 유리한지 구역 지정이 안 된 것이 유리한 건지는 내 사정에
맞춰야 돼요. 내가 그래도 약간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정된 곳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안 된 곳은 꼭 55%, 자, 55% 동의율이 나온 곳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거는 실패가 없어요. 그 다음 경기도에 빌라 사도 될까요? 여기도 빌라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묻습니다. 경기도 빌라 사요? 여기도 재개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그 근처에 바로 옆에 대단지에 좀 신축에 가까운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뭐 10한 4억, 5억 이렇게 해요. 요즘 많이 올라서 옛날엔 10억 했던 것들이 뭐 14억, 5억 해요. 자, 그러면 14억, 5억 하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내 가격이 그냥 그거보다 약간 올라가요. 우리가 더 신축일 거니까 10한 7,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설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옆에 신축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그 재개발 그렇게 해서 나중엔 추가 분담금이 사실은 얼마일지도 모르는 그런 변수를 두고 우리가 사기에는 그 정도 가격 차이 가지고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사야 되느냐? 내 옆에 내 옆에 좀 아파트가 5년 이내 된 거 같으면은 한 20억만 돼도 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오래돼서 한 20년쯤 됐다. 그러면 15년에서 20년 됐다. 이러면 그런 거는 한 16, 7억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거 되면 그 새거 프리미엄을 받으면 그게 20억 넘는 걸로 봐야 되니까 적어도 20억 이상이 옆에 있는 곳. 그런 것을 사셔야 내가 재개발이 되었을 때 그 정도 가격을 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낡아서 다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낡아도 사업성이 없으면 재개발이 안 돼요. 야, 너 집 새로 지어줄 테니까 너 20억 낼래? 20억 내면 다 지어줘요. 근데 20억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게 돈을 내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만 재개발이 먼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향후 3,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이 더 빨리 죽고 이제 그때는 경기도까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변해서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보다는 투자를 하실 때는 빌라라도 서울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도쿄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해도 도쿄는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지금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하게 가야 돼요. 경기도의 빌라나 서울의 빌라나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없어요. 물론 경기도도 아주 외곽 지역은 그렇겠지만 무조건 서울에 사세요. 어디를 사셔도 서울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빌라를 사도 되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예, 서울에서 차라리 중심지에 못 가면 약간 외곽지라도 금천구라도 지금 금천구도 다 재개발하거든요. 차라리 금천구라도 1억 얼마면 사고 2억이면 사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사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 재당첨 금지 5년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거는 이게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거의 재당첨에 이 금지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모아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렇던데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아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적용되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예를 들어 신통이나 민복이나 역세권이나 일반 그냥 아파트 재건축 이게 몽땅 다 재당첨 5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5년 전에 분양받은 게 있다면 그거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실컷 가지고 있고 힘들게 해서 재개발이 되는데 5년 때문에 지금 4년 8개월 지났는데 나 그 몇 달 때문에 지금 나 이거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안 되면 이거 현금 청산이에요. 현금 청산은 말도 못하게 싼 가격이잖아요. 그럼 너무 손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를 받은 게 있다면 근데 또 사람들이 잘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나는 아파트를 부셔서 재건축을 한 거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것도 재당첨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문재인 때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한번 재건축을 했다 이런 것도 몇 년도인지 잘 기록을 해두셔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처분 났는데 나 임대사업자인데요. 그러면 임대 8년 10년 이런 거 나 다 못 지었는데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임대사업자도요.
이게 우리가 관리처분하고 이러는 게 내가 개인이 어떻게 뭘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뜻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관리처분 나서 집이 부셔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단 한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조합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발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고 나는 이제 임대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 서류가 있대요. 그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거 의무사항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뭐 의무사항 안 지키면 굉장히 벌금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청에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는 게 분양권 상태로 되면 그러면 나 종부세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집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집이 부셔진 상태는 그게 집이 토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종부세는 주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분양권으로 바뀐 거죠. 그죠? 분양권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6년, 7년을 했다. 그럼 5년 이상만 하면 내가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있잖아요. 50%를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집 부셔졌으니까 나 임대사업 못하니까 지금 팔아야지. 팔면 혜택 하나도 못 보십니다. 팔면 안 돼요. 자, 임대사업자는 집일 때 팔아야 50% 혜택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미 집이 부셔졌는데. 이게 분양권 상태로 파시지 않고요. 이게 몇 년 지나면 한 4년, 5년 안에는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다시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파트 등기가 나오면 그때 파시면 우리가 8년 동안 아니면 뭐 7년 동안 임대했던 거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파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때 팔면 안 돼요. 이제 땅 다 부셔졌으니까 나 이때 팔아야지 이러면 실컷 우리 지킬 거 다 지키고도 혜택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제 조합사무실에 가서 서류 발급해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못 팝니다. 이제 4, 5년 가지고 계시다가 등기가 나면 그때 파시면 혜택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큰 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종부세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많이 물어보시는 거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따로 모아서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길어?